태그 두 번째 단원에서는 시트를 정의하는 방법과 정보 태그를 활용한 블록 활용법, 그리고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를 한 번에 작성하는 기능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를 정의하는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키 디자인에서 시트라고 하는 객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을 말하는 건데요. 도각 객체를 한번 시트로 정의해 놓으시면 나중에 연속 출력이라든지 수염투 납품하실 때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한번 정의하는 기능을 아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먼저 시트를 정의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하시던 도각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도각 DWG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imp 명령을 사용하신 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각 DWG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전체 Ctrl A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을 한 후에 복사하여 다시 불러와서 붙여 넣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불러온 도각 객체 중에 우측에 있는 초록색으로 된 글자들을 한번 정보 태그 해볼 건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부터 한번 정보 태그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태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보 태그 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정보를 보시면 프로젝트 명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명을 태그하고 싶은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프로젝트 명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제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아키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이 불러와지고 아키 디자인의 우측에 있는 P라고 하는 아이콘과 함께 텍스트가 정보가 태그가 됐다 라는 객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프로젝트 정보와 관련된 발주처라든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고 싶으실 땐 프로젝트 정보를 우클릭하신 후에 새 사용자 태그를 눌러 발주처라고 하든지 원하시는 프로젝트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 도면 정보와 관련된 시트 정보를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도면명이나 축적과 같은 정보들은 아래에 있는 시트 정보에서 태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도면명의 경우 태그하고자 하시는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 그리고 시트 이름이라고 하는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네모라고 하는 입력을 대기받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네모라고 하는 입력 대기 상태의 값은 나중에 시트로 정의한 후에 입력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값인 네모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네모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시트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에 있는 축척을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축척을 태그하기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 시트 축척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시트 분류기호 그리고 101이라고 하는 시트 번호를 태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정의된 전체 객체를 시트로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트로 정의하실 때는 sh 명령, 시트 명령이 앞에 두 글자를 딴 시트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sh 명령을 실행하시면 시트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름을 테스트 시트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삽입 기준점이 될 기준점을 선택점 좌측의 아이콘을 눌러 좌측 하단점으로, 그리고 객체는 아까 정의했던 정보 태그 텍스트들과 동일하게 전체 객체를 선택한 후에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정의된 객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의 영역을 보시면 자동으로 시트 폭과 높이가 인식이 돼서 42,000, 29,700에 A3 기준 100대 1의 축척을 가진 시트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설정을 보시면 현재 축척이 1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1대 100으로 지정하고 시트 크기 자동 검지를 해서 A3라고 하는 시트 크기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시트가 정의가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정의된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도면 요소 탭에 윈도우 도면 요소의 시트에 정의가 되고 이 테스트 시트라고 하는 시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된 시트는 우측에 있는 도면 부분 확대해서 도면명을 원하시는 평면도라고 하든지 원하시는
도면명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시트의 특성에서 정보값을 확인해 보시면 시트 이름이라고 하는 태그 정보에서 정보값이 평면도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척이라고 하든지 도면 번호 모두 텍스트 수정하시듯이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트 객체로 도각 번호와 시트 번호와 이름 등등을 다 설정하시면 나중에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트를 이제 다른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도면 요소 탭의 윈도우 도면 요소에 정의된 객체는 이렇게 다른 윈도우에 가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보 태그 이 윈도우에서 정의한 시트 객체를 다른 윈도우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윈도우 도면 요소에 있는 객체를 상부에 있는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윈도우 도면 요소를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하실 때는 테스트 시트를 우클릭하신 후에 첫 번째에 있는 등록을 통해서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에 그룹 배정 안함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도면 요소의 시트에 맨 아래에 테스트 시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윈도우에 가보셔도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 있는 객체는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정의한 프로젝트 도면 요소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도 계속해서 정의하고 싶으실 텐데요. 만약 정의하신 프로젝트 도면 요소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객체를 우클릭 하신 후에 기본 도면 요소 템플릿으로 보내기를 사용하시면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할 때도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 태그를 활용해서 블록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블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도각을 불러올 때와 동일하게 imp 명령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심볼 dwg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심볼 dwg 템플릿 중에서 저는 좌측 상단에 있는 실명 태그를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타입 1 유형의 객체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좌측 상단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름, 패턴 번호, 면적이라고 하는 정보를 한번 태그해 볼 건데요. 해당 정보들의 태그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태그 탭에서 맨 아래에 객체 명령 정보에서 한번 태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객체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패턴 번호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면적은 객체로부터 획득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객체 획득 정보에서 면적을 태그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정의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정보들이 태그된 후에 정의되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모라고 하는 기본값인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정의하실 때는 b라고 하는 블록의 맨 앞 글자 명령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저는 룸태그라고 지정해 본 후에 기준점과 객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기준점은 선택점 좌측의 아이콘을 눌러 중간섬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객체는 전체 객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같이 어떤 객체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 블록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태그가 포함된 객체가 있는 블록은 블록의 우측 상단에 i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 블록은 정보 태그가 된 객체가 있는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가 태그된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측에 이 룸 태그가 있는 작은 사각형 객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렉탱글을 눌러 가상의 면적선을 하나 만들고 이 사각형 객체에 아까 정의한 도면 요소에 있는 블록을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각형 객체의 면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우측 하단에 아까 면적 태그를 정의한 부분에 면적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해당 블록을 선택해 보시면 사각형 객체와 연결된 보라색 선이 해당 블록이 사각형 객체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변경하시듯이 상단에 있는 이름, 침실이라고 하는 이름과 패턴 번호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사각형 객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정보 이름으로 이름 정보와 패턴 번호가 정보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블록들을 정보 태그한 후에 활용하시면 원래 하던 방식인 이 사각형 객체에서 정보 태그를 일일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블록으로 한번 정의된 정보 태그를 계속해서 편하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록도 삭제되더라도 해당 선 정보에 이름과 패턴 번호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명을 입력하실 때도 해당 선 객체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블록을 불러와서 바로 편하게 실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정보 테이블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까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정의한 정보 태그가 포함된 블록으로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면적 산출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제가 여기 면적 산출표를 작성하기 위해 미리 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아까 정의한 블록으로 이 노란색 선에 있는 실명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먼저 노란색 선 객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 도면 요소에서 아까 정의한 룸 태그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 버튼 하시면 이렇게 제가 사전에 선 객체에 입력해 놓은 실명들 이름과 패턴 번호, 면적이 바로 기입이 되고요. 이제 정보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 선 객체들을 바탕으로 바로 면적 산출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면적 산출표는 도면 요소 탭의 프로젝트 도면 요소 정보 테이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보 테이블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입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을 활용해서 한번 면적 산출표 작성해 볼게요. 면적표에서 클릭하신 후에 특성창을 좀 더 확대하고 일반 패턴 번호 시작되는 부분에 네 번째를 보시면 일반 패턴 번호 이름 면적 산출 근거라고 하는 면적표로 한번 면적 산출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보 테이블 기능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지정했던 면적선 노란색 부분들의 객체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 엔터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전에 정의해 놓은 정보 테이블을 기반으로 기존에 사전에 정의했던 패턴 번호의 순서에 맞게 실명과 면적 그리고 가로 세로 산출 근거까지 한 번에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면적계의 오른쪽에 같이 면적을 총합하는 텍스트까지 한 번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면적계의 글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태그 연산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생성이 되면서 마치 엑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sum 함수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태그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어떤 정보들이 태그되어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해당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면적이 어떤 객체로부터 가져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객체를 기반으로 면적과 확산표까지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면 도면 작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